그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 하나가 뜨더니 도유나 상수 같대 라는 짧은 문장 하나가 눈앞에서 세상을 잠깐 멈추게 했어요. 이상수, 그는 내가 스스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죠. 군대도 같이 갔고 결혼식에도 서로 축의금이 아닌 진짜 마음을 보냈던, 그야말로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도 멀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예전 같으면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리면 몸이 아파도 달려갔습니다. 멀리 살아도 밤길이 험해도 그래도 가야 사람이지 하며 검은 양복을 꺼내 입고 향내가 배어있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같은 60대, 70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젠 그냥 문자로 조금 보내게 하거나 가긴 해야 하는데 그냥 마음만 전하자 하며 망설이는 이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단순히 귀찮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월이 바꾼 인간관계의 온도, 그리고 나이를 먹으며 느끼는 감정의 무게가 깊숙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해 가는 건가 하는 마음의 의문. 젊을 땐 장례식장이 의리의 자리였어요. 직장 동료, 친구, 친척, 관계가 많으니 얼굴을 비추는 게 예의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60대가 되면 이 나이에 아직도 눈치 보며 사람을 챙겨야 하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진심으로 슬픈 것도 아닌데 단지 관계 유지만을 위해 가야 하는 자리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져요. 게다가 막상 가보면 정작 유족은 인사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조문객끼리 누가 왔나 안 왔나를 살피는 분위기.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오면 마음이 허해집니다. 나는 조문을 간 건지 인맥 점검을 한 건지 그 씁쓸함 때문에 다음부터는 자연스레 발걸음이 줄어들게 되죠. 두 번째, 이젠 나도 그 나이라는 두려움. 장례식장에 가면 누구의 얼굴보다 먼저 보이는 것은 검은 액자 속의 영정사진입니다. 미소 띈 그 사진 앞에서 사람들은 잠시 말이 없어지죠. 특히 나이 들어가면 그 장면이 더 이상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나도 저럴 날이 머지않았구나. 함께 웃던 이 친구도, 한때 젊었던 그 사람도 결국 다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일부러라도 피하려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어. 요즘은 그냥 문자로 위로해도 되지 않나 라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는 사실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곳의 분위기를 보고 그 영정사진을 보면 며칠 동안 마음이 무겁고 이유도 없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 두려움 앞에서 발걸음이 주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문도 돈이 된다는 세상의 씁쓸함. 요즘은 장례식장마저도 하나의 관계 거래처럼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가 얼마 했다, 누가 안 왔다, 누가 봉투를 붙였다, 그런 이야기가 조문객들 사이에서 은은히 하지만 또렷하게 돌아다닙니다. 정작 고인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마음보다 금액이 오히려 주요 화제가 되는 이 세상의 모순 속에서 진심으로 조문하려는 마음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그냥 마음만 전할게, 그 한마디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돈으로 쌓는 형식적인 예의보다는 진정한 마음의 예의를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주변의 눈총과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다시 한번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 정리기에 들어서는 나이 60대가 되면 삶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잘 맞는 사람,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 소중히 남기고 오랜 기간 형식적으로만 이어져 왔던 관계들은 서서히, 그리고 정중히 거리를 두게 되죠. 장례식장에 가는 것도 그런 정리의 과정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 가면 욕먹을까, 뒤에서 뭐라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이제는 가더라도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오롯이 내 마음이 편한 관계만이 진정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코로나 이후 바뀐 조문 문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비대면 예의에 익숙해졌습니다.
문자 조회, 계좌 송금을 통한 부의금, 온라인 추모 서비스. 이제는 장례식장에 직접 발을 내딛지 않아도 예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 세상이 되었지요. 처음엔 생소하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편리함에 점점 익숙해졌고 그 편안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쌓인 편함은 가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마음을 전하면 된다는 새로운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이 변하고 예의의 방식이 변하고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럼에도 남는 마음의 빈자리. 하지만 막상 가지 않으면 그것도 완전히 마음 편한 일은 아닙니다. 장례식장에 발길을 떼지 못할 때면 어딘가 구석진 곳에서 작은 미안함이 걸립니다. 그래도 얼굴 한 번은 비춰줘야 하지 않았을까? 내가 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좋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스멀스멀 올라오죠. 그래서 요즘 우리 60대들은 참으로 복잡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가자니 마음이 무겁고 안 가자니 마음이 찝찝한 이 양가적인 감정 사이에서 우리는 결국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은 내 마음이 정말 가는 사람인가? 그 한 가지 질문에만 충실하게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움직이게 되었어요. 일곱 번째, 결국은 모두 마음의 온도 문제입니다. 장례식장은 우리 인간관계의 마지막이자 가장 진실된 거울과 같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진심으로 나의 삶을 기억해 줄까? 누가 나를 형식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떠올려 줄까? 라고요. 나이 들어 조문을 덜 가는 것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오랜 인생 동안 진심과 형식 사이에서 사람과 관계 사이에서 느껴본 수많은 온도 차이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요즘 60대들이 장례식장을 자주 찾지 않는 이유는 삶이 편해져서도 마음이 식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만큼 인간관계의 참된 무게와 의미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죽었다는 소식 그 자체보다 살아있는 동안 누구를 진심으로 대했는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거치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조문이 참된 의미예요. 사람이 떠나고 난 뒤 그 자리에 영원히 남는 것은 결코 금전적인 예의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공유한 기억이니까요. 여덟 번째, 연말연시의 경조사 압박과 경제적 부담, 이 모든 고민과 감정의 복잡함은 결국 우리의 일상, 특히 연말연시 같은 경조사가 집중되는 시기에 더욱 구체적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연간 약 140만 원을 경조사비로 쓰고 결혼식에 11.2회, 장례식에 5.1회 참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비용만 없어도 노후가 한결 여유로워질 텐데 말이죠. 경조사 청첩장이나 부고 소식을 받는 순간부터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 간다면 얼마를 해야 할까, 과연 이 돈은 돌아올까라는 계산까지 이어집니다. 관계의 경중에 따라 액수가 결정되는 이 시스템은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경제적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는 역설을 만들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고 퇴직 연령은 빨라지며 자녀의 결혼 시기는 점점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 후에 맞이하는 자녀 결혼과 부모님 상사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퇴직이라는 동일한 시기에 집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경조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노후 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생계형 스트레스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홉 번째, 끝나지 않는 평가와 눈도장의 굴레.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로 그 사람의 인망과 사회적 관계를 평가하는 보이지 않는 잣대가 존재합니다. 정승이 죽으면 정승 집 문지방이 닳도록 문상객이 이어지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 한 마리 오지 않는다는 속담이 아직도 통용될 만큼이죠. 혼주나 상주의 입장에서는 이 눈도장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눈도장을 찍으러 온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내가 지금 진정으로 축하하러, 위로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의무감과 미래의 회수를 바라는 투자자로서 온 것인가 자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관계를 거래처럼 계산하는 순간 경조사의 본래 의미인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상부상조의 정신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 모두가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10번째,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변하는 예의의 방식. 이 모든 복잡한 고민과 부담, 변화하는 감정 사이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마음이 통하는 방식으로 예를 표하자는 것입니다. 원래 부조의 본래 의미는 목돈이 드는 큰일을 치를 때 이웃과 친척이 돈이나 노동력으로 서로 도우며 나중에 자신에게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는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풍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신보다 현금 박치기와 눈도장 찍기가 대세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말조심보다 몸조심이, 몸조심보다 마음조심이 중요하다는 옛말처럼 직접 찾아가 축하하고 위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세상 일이 항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가까운 사람의 경조사에는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 그 어떤 값비싼 봉투보다도 진정성 있고 값진 예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흐르고 관계는 변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형식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남기는 기억의 온도임을 마지막으로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